Failed Sample T-테스트. Failed Sample T-테스트는 가장 많이 쓰는 게 보통 이제 몸무게, 다이어트 효과 검증할 때 주로 많이 쓰는 검증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약의 효과를 개발했더니 그 약의 전과 후가 차이가 나더라. 즉 효과가 더 많이 나더라라는 걸 검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여기 보던 것처럼 다이어트 약의 효과를 보는데 3개월 동안 약을 먹었을 때 3개월 동안에 다이어트 약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죠. 그러면 사전에 측정을 하고요. 사후에 측정을 해야 되는 거죠. 2번.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많이 쓰입니다. 많이 쓰이는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쓰기보다는 뒤에 나오는 얘는 하나의 그룹만 가지고 전과 후를 비교했잖아요. 그럼 진짜 그 다이어트 약의 효과야? 아니면 뭐 다른 게 있어? 또는 운동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운동의 효과냐? 다이어트 약의 효과냐? 이거를 검증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약만 먹어야 돼요. 그런 경우가 쉽지 않죠. 그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는 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권해지지는 않고요. 리서치 디자인할 때 이렇게 권하지는 않고 대부분은 실험군, 대조군을 두고 똑같은 조건 하에서 약을 먹은 그룹과 안 먹은 그룹 두 가지를 놓고 봐야 그 두 그룹 간의 차이를 비교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비교를 하는 거지 이 자체의 값만 가지고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냥 가만히 놔둬도 살이 빠질 수도 있잖아요. 옛날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뭐 애들 성장탕 먹는 그룹 성장탕이라는 게 한의학에서 키 크는 약이에요. 근데 그거를 먹었다고 키가 커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어떻게 조사할 거냐? 그룹을 비교해서 먹는 그룹과 안 먹는 그룹, 똑같은 연령대. 이걸 가지고 뭐 구분하는 방법도 있죠. 어떤 연구가 있었냐면, 우유를 먹었더니 아기가 성장하더라. 맞아요? 틀려요? 우리 분유를 먹으면 아기가 큽니다. 맞아요? 틀려요? 아기는 가만히 놔둬도 성숙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똑같은 아기를 가만 놔뒀을 때 성장하는 크기와 우유를 먹었을 때 우리가 개발한 우유를 먹었을 때 크는 크기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갭이 나는지를 비교해주면 맞겠죠. 그럼 똑같이 성장했을 텐데 이만큼 더 성장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failed sample 같은 경우는 이게 실제로는 효과 검증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질문이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실험할 때는 외생 변수라고 합니다. 외부 효과가 없어서 이게 순수하게 그 실험에 의한 효과만 검증한 거야? 라고 말하면 대답하기가 진짜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안 먹었을 때 값의 변화와 약을 먹었을 때 값의 변화량의 차이를 보는 게 뒤에 보면 나옵니다. 보통 그래서 실험 연구할 때는 뒷부분을 하지 이거는 그렇게 권해드리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런 분석 기법이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귀무가설은 다이어트 약을 먹기 전과 후의 체중 변화는 당연히 없다죠. 무조건 이퀄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뮤1, 뮤2라는 표현을 안 썼죠. 얘는. 아까 전에 우리가 인디펜던트 할 때는 뮤1과 뮤2가 있어요. 왜냐면 그룹이 두 개니까. 모집단이 두 개예요? 하나예요? 앞에는 모집단이 두 개였어요? 하나였어요? 두 개였죠. 인디펜던트 할 때는 모집단이 두 개고 그래서 뮤1과 뮤2가 존재합니다. 맞죠? 얘는요. 집단이 하나죠. 얘는 전, 얘가 후, 얘는 뭐예요? 그래서 D라고 표시를 하죠. 뭐예요? 디퍼런스, 차이. 즉 각 사람의 먹기 전과 후의 체중의 차이를 갖고 검증하는 거지 A그룹의 평균, B그룹의 평균을 구한 다음에 차이 구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앞에 인디펜던트 샘플은 그룹 A의 평균을 구하고 그룹 B의 평균을 구하고 평균과 분산을 양쪽 다 구해서 그 값에 가지고 막 계산을 하는 거예요. 얘는요? A 체중과 B 체중을 뺀 그 체중의 변화량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모집단이 하나죠. 이해되셨죠? 그룹이 얘는 하나예요. 전과 후의 차이를 가지고 뺀 값을 가지고 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미세한 변화들이 보이죠, 이제. 분석할 때, 요렇게 변화가 되니까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계산하는 공식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분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에 맞게끔. 자, 시간의 관점이 그냥 뭐 T-테스트 그냥 돌려보면 되지 뭐. 인디펜던트
인디펜던트 샘플 t테스트로 그냥 돌려도 되지 뭐. 시간도 두 개로 쪼개지니까 어차피 두 개로 쪼개는 건 똑같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내용을 보시면 계산하는 방법이나 식이나 전혀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상황도 틀리고, 그러니까 그룹만 두 개 쪼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원리를 잘 알아야 거기에 이럴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라는 거를 이해하고 써야 되는 거예요. 방법론들을. 자, 요거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한 사람을 두 번 측정하고 전과 후의 체중의 차이 값을 뽑아서 쓰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데이터에서 03 PST 그래서 Failed Sample T-Test 요걸 실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id라고 나와 있는데 이 id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없어도 됩니다. 그냥 섭취 전과 후가 나오면 돼요. 나중에 이제 설문지 가지고 조금 이상한 게 있으면 조정할 때 필요하라고 그냥 넣은 거지, 실제로 분석할 때는 얘는 없어도 돼요. 그죠? 자, 봤더니 얘는 어떻게 돼요? 그룹 변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래서 분석하는 기법에 따라서 데이터 입력하는 방법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보고 하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우리 책에 교재에다가는 뭐를 해놨냐면 데이터 입력 화면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넣은 거예요. 그래서 요럴 때는 페어드 샘플 할 때는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구해서 집어넣으세요. 이겁니다. 다 틀려요. 분석 기법들마다. 됐죠? 섭취 전과 후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분석, 평균 비교, 대응 표본 T 검정, failed sample이라는 걸 대응 표본이라고 표시해놨네요. 자, 됐죠? 그러면 섭취 전과 후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하나씩 하나씩 넣어도 되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씩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Shift 키나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동시에 선택한 다음에 넣어도 되고요. 상관없어요. 들어가는 게 하나씩 차례대로 들어가니까 뭐 그냥 하나씩 집어넣는 게 편하겠죠. 자, 옵션 들어가도 똑같습니다. 95%. T-테스트는 그래서 옵션 넣는 게 없어요. 그냥 다 집어넣고 그냥 엔터만 누르면 돼요. 편하죠? 그룹이 두 개니까 뭐 더 비교할 것도 없고 그냥 딱 두 개 처리 끝납니다. 자, 확인 들어갈게요. 확인. 그러면은 뭐라고 이제 뜨겠죠? 자, 이런 값들이 이제 뜹니다. 자, 이 값들을 이제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죠? 자, 제일 위에 기술 통계 내용, 이거 뭐 더 이상 이제 설명 안 할게요. 네, 해서 20개 집어넣네요. 원래는 우리가 샘플 조사에서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테스트하는 게 이런 거고, 실제로 이렇게 20개 나오면은 얘는 비모수로 돌려야 돼요, 원래는. 그래서 30개 이상이 되면은 모수로 돌리라 그랬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냥 하는 거니까 제가 그냥 넣은 거예요. 원래는 이거 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계산하는 게 모수 분포, 그러니까 정규 분포가 안 나오기 때문에 비모수로 돌려야 되는 게 원래 정상입니다. 됐죠? 우리는 지금 그냥 저거 하는 거니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응 표본 상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필요 없고요. 자, 요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표본 T 검정. 얘는 등분산 가정을 검정할까요, 안 할까요? 등분산, 이분산 검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자, 이제 이유가, 원리를 이제 이해되셨으니까 금방 답이 나오죠. 원리를 알면. 그죠? 왜 등분산, 이분산을 왜 해야 되는지. 그죠? 모집단의 개수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니까 얘는 모집단이 두 개가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분산, 등분산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리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얘는 그냥 단순하게 이것만 갖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평균 차이가 봤더니 2.5kg 정도 차이가 난 거네요.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제일 마지막에 얘만 보면 되죠. 유의 수준 0.002. 자, 기무가설이 뭐였죠? 우리가 전과 후는 체중의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가지고 돌렸더니
차이가 없다라는 가설이 맞을 확률이 몇 퍼센트 됐었죠? 이제 0.002, 거의 0의 제로에 가깝네요. 따라서 차이가 없다라는 걸 얘기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차이가 있다. 그러면 또 뭐라고 써주겠어요? 전과 후 중에 체중이 줄었어요? 늘었어요? 늘었어요? 줄었어요?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평균이 마이너스 0.550이 나왔네요. 마이너스가 안 나왔네요? 그죠? 그럼 얘를 마이너스로 표시해 주려면 어떻게 돼? 얘는 전에서 후를 빼줬으니까 이거죠? 자, 그러면은 요걸 표시해 주려면 그냥 여기다 마이너스 표시해 줘도 되는데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럼 반대로 마이너스를 표시해 주려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를 잘 모르시겠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정확하게 표시하면은 얘를 빼주고 섭취 후가 먼저 들어가고 섭취 전을 빼주는 거죠. 반대로 마이너스가 나오게 하려면 뭐 이렇게 계산해주면 당연히 여기가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죠?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는 다 우리가 아는 거니까 굳이 이렇게 안 해줘도 되는데 혹시 뭐 이런 게 나는 딱 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후에서 마이너스를 빼주는 것도 필요한 거죠. 어쨌든 기준점이 뭔지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베이스먼트가 뭐냐. 이 베이스먼트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로지스틱 회계 분석 들어가면 베이스먼트에 따라서 해석이 틀려지기 때문에 베이스먼트가 뭐냐. 여기서는 베이스먼트를 전을 줄 거냐 후를 줄 거냐 이거를 결정하는 거예요.